네, 지금은 딥박스 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방장이고요. 오늘 녹음에 있는 펠리페님과 또 이때마다 모시기 좀 그런데 나인님 모시고 그냥 뭐 경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좀 수다나 떨려고 모여봤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요? 겠어요? 안녕하지 못한 날입니다. 나인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좋은 날에 오후 부르기로 하셨잖아요. 제대로 좋은 날 안 만드는데요. 한 번 불리고 이제 최고로 나쁜 날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개막전 승리하고는 제가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그때 모두 행복했었던.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개막전 딱 그때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도 잘하길래 야 이거 올해 했거든요. 큰 거나 큰 건 아니고 진짜 큰 게 왔죠. 다른 의미로 큰 게 왔지 그래. 다른 의미로 큰 게 왔죠. 네, 갑자기 뭐 포항 갔다 와서 이제 0대0 비긴 건 괜찮은데 그 뒤로 뭐 한 골, 두 골 차이로 계속 이제 좀 미끄러지고 지고 하면서 서울 가서는 국내 선수 중에 첫 골이었던 정치인 선수 골이 이제 나오면서 야 그래도 뭐 3연패 4연패까지는 하고 이제 이기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터지고 그 뒤로 쭉 이제 또 다시 또 지면서 감독님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날아갔다고 보다는 본인이 탈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비상살출. 삑삑.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렇게 버튼 누르고 본인이 날아가신 그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 사실 언제죠? 그게 울산전 끝나고 제가 사실 경기장 요즘은 잘 못 가가지고 울산전 끝나고 뭐 골대 뒤에 이제 있는 분들한테 뭐 마이크로 뭐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참 어떻게 갈 때도 참 그렇게 가시네요 또. 그래도 뭐 안 나간다고 나 나갈 건데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사실 전 감독의 전적이 화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깔끔하게 나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재평가 받으시는. 그분은 버스가 막혔거든요. 네. 버스를 여러 번 막으셨죠. 그렇죠. 여러 번 막으셨죠. 버스 기사 대구 버스 모시는 분의 그 운전 실력이 좀 더 느셨다는 버스 그쵸. 탈출을 여러 번 감행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작년이 기억나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펠리페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뭐 어떻게 지냈다고 하기도 그런 게 그냥 축구를 생각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펠리페님의 그 마지막 축구 기억은 언젠가요? 전북전에 전진우한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셨구나. 저도 눈앞에서 전진우의 그 3번 꺾는 동작을 봤을 때 씨발 저걸 못 막. 네. 그렇군요. 나인님은 마지막 축구 기억이 언제시죠? 그 마지막 오오렐레가 이게 중계 방송으로 듣고 나서 저희는 TV를 건 게 제일 마지막 축구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또 옳은 선택하셨네요. 그래도 그걸 끌 수 있다니까 좋겠네요. 저는 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전반 2대0까지 되는 거 보고 껐거든요. 전반 이제 3대0 돼서 후반은 기대가 안 된다. 끄자 이렇게 끄고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다시 켰더니 그대로 이제 후반전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골 넣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의미가 없긴 하죠. 그렇죠. 뭐 저도 마지막 축구 기억이 그 전반전 3대0이었나요? 그때 되고 나서 그래 너네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딱 TV를 돌리고 좀 있다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얘들이 뭘 하려나 했거든요. 궁금하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 골을 먹힐까? 어떤 기상청이한 방법으로 얼마나 마그러질까는. 그거 궁금하긴 하잖아. 그래도 그래서 맛이구나. 근데 너무 그 7연패 기간 동안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 선수들이 뭔가 그냥 대충 공차로 나온 느낌?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뭔가 그래도 3대0이고 하면은 뭐 3대0으로 지든 뭐 4대0으로 지든 5대0으로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그래도 좀 악착같이 좀 달라붙고 좀 한번 좀
한번 또 갈겨주고 쇼핑 뭘 갈겨요? 뭘 잠깐만요. 아니 뭐 그냥 한번 이제 좀 악착까지 좀 달라붙고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시즌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전 사실 전북전 후반전 보면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다른 의미로다. 예.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선수들이 악착같이 달라붙었던 적은 서울전 때 그의 행동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짧은 추가 시간 10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악착같이 달라붙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난 가자 하면서 갔는데 이제 나는 가자 하면서 갔는데 저기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약간 그 진짜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렸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하루살이들 같던데. 약간 그때만 투지 있게 뛰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출근하는 직장인 같았어요. 오늘도 뭐 딱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 하겠다 하고 뛰고 2시간 지나면 퇴근하자 이런 느낌? 약간 좀 좀- 그런 느낌. 예, 약간 열정을 잃은 직장인의 그런 사실 그럴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면은 약간 뭔가 이제 끝나고 나서 분함이라는 게 이렇게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느껴졌고. 정치인 혼자만 좀 그렇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뭐 항상 인사하러 오잖아요. 질 때.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 선수 표정 보면은 되게 분해하는 그게 좀 보이긴 자기가 하거든요. 못해서 분한 게 아이고 뭐 자기가 나쁜 말 안 할게요. 네. 근데 그게 분한다는 게 자기가 못해가지고 분한 것도 나는 그거는 좀 맞아.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점 아닌가 싶어요. 이 팀에서는. 이게 사실 그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 모두 다 이제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뭐 프로 선수들이 있고 나름 뭐 학창 시절에 그 전국에서 좀 이름 날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프로 무대에 있는 건데, 근데 이 선수들이야말로 오히려 승부에 더 가자지 않을까 팬들보다. 근데 그런 건 없이 뭐 아까 나인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2시간 공 좀 차고 끝났네 하고 이제 제가 인사하러 가야겠다. 인사하고 라커룸 들어가고 그냥 뭐 짧게 뭐 얘기만 하고 가고. 이게 무슨 뭐 프로축구 선수인지. 솔직히 이제 뭐 열정을 보이는 선수가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인 선수 그리고 그나마. 신인 선수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의 그런 이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이제 좀 자기 자리도 얻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좀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오히려 좀 더 투지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주장 다닌 정치인 말고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 따져 보면은 많이 뛰었다고 하는 선수가 정치인 근처로 있는 연차인 선수들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애매하게 보니까. 있는 선수들이 많죠. 예. 좀 그래 사실 좀 2000 그때 18년 19년도 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좀 이게 많이 좀 갔잖아요. 다른 팀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돼서 그쪽 중간 연차인 선수들이 좀 많이 없다는 게 좀 여기서 좀 많이 그죠.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고재현이나 뭐 이런 선수라도 이제 상무에 안 갖고 있었으면은 축구력은 모르겠지만 네. 예. 축구력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쳐다볼 때 의심의 눈초리 쳐봤거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하면서 이제 하길래 그거지. 축구력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지상한테 수비하라고는 막 할 수 있겠지. 수비해도 그게- 이런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뭐 아무튼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연패 하고 나서 감독님 날라갔어요. 예. 사실 뭐 요 얘기는 우리가 그때 울산전 끝나고서도 뭐 감독님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뭐 책임져야 할 거는 책임졌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6연패만 사실 나가는 게 맞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누구도 이제 선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탓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난 탓 못해요. 이제. 이제는 선수들 본인 때문이에요. 결국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잘해야 되고 이제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죠.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이때까지 했던 행적들이나 약간 좀 뭔가 마음가짐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때 그 울산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 코리아컵 경기였잖아요. 그때는 뭔가 좀 결과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결과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가져왔고. 근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거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야 이것 좀
많이 심각한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결과를 들고 왔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 있잖아요. 어린 선수들 많이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이제 K3랑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체급발로 이긴다는 느낌이 있었잖아. 전술로 완전 졌었으니까. 물론 이제 김해 거기 팀 퀄리티도 K3에서 상위권 정도 상위권이죠. 네. 예, 퀄리티여가지고 사실 뭐 좀 공격 전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나름 짜임새가 있고 괜찮은 팀이 됐었는데 뭐 아까 펠리페님 얘기했던 것처럼 체급 차이 때문에 이긴 거지만 근데 뭐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계속 요즘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점수상도 다시 올라왔고 봄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도 K3가 아니잖아요. K1이죠. K1이 K2도 아니잖아요. 근데 K3 상위가 K2 하위권을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 하위권이나 K3 상위권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K2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K1에서 살아남으려면 K1보다 잘해야 되는 건데 그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다시 7연패 있는 과정을 좀 돌아보면은 이 7연패 당한 거 자체가 대전전 제외하고 전부 다 한 골 차였잖아요. 대전이랑 이제 전북전 제외하고는 남은 경기 좀 한 골 차였잖아요. 좀 여기서 만약에 그 5경기 중에서 하나라도 좀 승점을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제 와서 하는 전 얘기죠. 솔직히 울산전은 그 마지막 골만 안 터졌으면 어떻게 좀 이겼을 수도 비벼볼 만했었어요. 정말로 울산이 그렇게 못하는 것도 저는 간만에 봤고 요즘에 또 못하고 있긴 네, 못하고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저렇게 울산을 다 한 번씩 잡는데 왜 우리는 못 잡았을까? 우리가 그만큼 축구를 못한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얼마나 못하면 그러니까 축구를 못한다. 전술이 좀 뭐가 안 맞았던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그 울산전부터 그 선수들 자체 패기가 많이 모자랐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팀을 보면은 얘들이 그러니까 뭐 팀적인 부분도 있고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들끼리 사이가 안 좋구나. 라는 걸 좀 느끼잖아요. 보면 사이가 안 좋다기보단 서로 간에 불신이라고 할까. 서로 간에 얘한테 지면 안 불신이 돼. 얘한테 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는 어디로 뛸까 이걸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동선 겹치는 것도 네. 동선 겹치는 건데 그 패스가 나갈 때 빈 공간으로 침투한 선수가 없어요. 없고 다 그래요. 없고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도 서로 간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패스 미스 돼가지고 바로 공격권 날라가고. 그러니까 패스 미스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선수에 대해서 이만큼 한 달, 2-3달 동안 축구를 갈고 닦고 우리도 만약에 조기 축구나 이런 거 이제 그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축구를 하면 얘가 어디로 뛸지 얘가 어떻게 할지는 미리 알잖아. 얘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이 새끼들 일부러 그러나?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뭔가 합이 안 맞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이건 축구를 못 한다는 것 넘어서서 감독이랑 싸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었고. 진짜 오히려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태업인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니 몇 억씩을 받아 먹는 프로 선수들이 터치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그게 좀 강하게 느껴졌던 게 그 안양전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펠리펜 얘기했던 거 그게 조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좀 약간 태업하는 거 아니야? 그 선수단 내부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간의 신뢰가 많이 깨진 거 아닌가?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예,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그 코칭 스태프에서 뭐 요렇게 하자고 이제 게임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보통 경기 한 3일 전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지시하는 거에 무시하거나 약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사실 그러고 나서도 경기력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었고 그렇다 해서 선수들이 잘하면은 뭐 그건 뭐 선수들이 알아서 잘한 거니까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냥 거죠. 못하니까 더럽게 못하죠. 그러니까 더럽게 못하니까 아니 진짜 만약 학명이라 치면 학명을 한번 지들끼리 좀 제대로 하던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대구 FC 팬튜브 지금 다 적어가고 있어요. 예, 조회수 처참. 저는 올렸어요, 여러분. 아니 올렸는데 조회수가 처참하지 않나요 요즘엔? 저 지금 오늘 아침에 10시에 이걸 올렸는데 네. 사실 일부러 제가 10시에 올린 것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아무도 보지 말라. 아무나 안 보는 거 아니야? 조회수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76이네요. 엄마야. 5시간 58분이 지났는데. 기본 2,000인데. 네, 이게 왜냐면 저도 올린 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라. 설정을 해놨는데. 일부러 제가 일부러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연님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 스튜디오 쪽 보고 있는데 그 돌아온 승질난 축구 요게 이제 연패 초입 시점이죠. 네. 예. 네. 안양전이 안양전 요때 이제 한 2천 정도 골승. 찍고 그 뒤에 계속 지니까 이제 천단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와. 좀 됐습니다. 네, 진짜 그랬어요. 아니 오죽하면 쇼츠만 빨아먹고 있어요. 저 지금 아, 산리오 쇼츠 왜 샜겠냐고요. 처참하니까. 그러니까 살리오 셔츠 2개 올라간 게 더 많아 지금. 가난한데 산리오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거 보통 셔츠 조회수 이제 이것도 수익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 그 알고리즘에 플러스 되는 건 있는데 쇼츠도 요즘에 그건 각박해졌어요. 예. 네. 많이 갑박해졌구나. 이게 평균 뭐 1000당 76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3이라서 1000.3이라서 네, 저 76원 벌었습니다. 이거 환전도 안 되겠다. 와, 아이씨 76원. 카카오 그 주식 동전 모으기 주식 당장 맞아. 요즘에 토스도 그런 거 하거든요. 예. 뭐 오래 걸으면 뭐 주기 이런 거 있죠. 맞아요. 5원 이런 거. 요란 떡떡거는. 토스 만보기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 만 걸음 걷잖아요. 포인트 공짜로 2번 주고 그 복권 긁기를 3번 하거든요. 만 걸음을 걷는다는 평균부터가 우리랑 일반인들이랑 다르다니까. 일반인과는 묶어주지 말아주세요. 전 3,000보다 힘듭니다. 피크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피크미는 휴대폰 힘들면은 얘가 알아서 걸어준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메커니즘이군요. 네, 힘들면 너무 정직하게 사시는 거 아닌지. 그 제가 왜 이 고리를 달았겠어요. 흔들고 다니라고 달았죠. 그래서 살았구나. 몰랐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팀이 망해도 그 대구 FC 풋볼 저지는 품절입니다. 진짜 품절이에요? 네. 그날 만 있고 온라인은 품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10시인가 12시에 딱 오픈을 시작해서 저도 사실 조금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하고 샀는데 다시 한번 한 10분 뒤에 들어가니까 품절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나님께서 입고 오셨거든요. 맞아요. 풋볼여지. 59,000원. 절대 안 살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뻐서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다. 헬스 다닐 때 입고 가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얇답니다. 청취자분들 헬스 다닐 때 저걸 보시면 모른 척 해주세요. 근데 이거 이제 날이 더워지거든요. 슬슬. 이거 입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에 아무것도 하니까 좀 브이넥이라서 애매한가? 조금 비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에 뭐 하나 입긴 해야겠네. 저도 지금 반팔티 두껍한 걸 입고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헬스 다닐 땐 그거 안 입고. 그래요. 그래서 산요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그 몇 개 샀거든요. 몇 개가 아닌데요. 말하면은 제가 살 때는 뭐라고 했으면서. 저쪽에 짐책제 있거든요. 짐책 좀 하나 주고 와주실래요? 아유, 얘가 다 해드려야지. 네, 예. 이게 산 게 짐색이 2개가 있더라고요. 구단 팀스 쪽에 짐색이 2개인데 하나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파는 그냥 기본 짐색 그 리카랑 같이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이번에 산 게 이게 팀스 구단 그 한정판 그거라고 해가지고 3,000원 비싸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사봤는데 근데 요거랑 마그넷 스티커 그다음 데코 스티커 그다음 머플러 인형 키링 요렇게 샀거든요. 근데 인형 키링이 작년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진해졌어요. 네, 색감이 좀 더 원래 산리오가 색감을 잘 안 건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맞아요. 이번에 좀 건드렸더라고요. 좀 더 진하게? 네, 좀 더 진하게 건드리고 눈 같은 것도 이제 좀 실색 전체적으로 채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네, 채도가 올라오고 그리고 크기가 작아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던 이 키링은 이제 집에서 거의 이제 쉬고 예. 보내줘야 돼. 아니 쉬어야지. 아니 많이 검해졌어 지금. 이 그 흙탕물에 뒹군 이신용 같이 그 기억나시나요? 그 예전에 라이언시티랑 경기 전에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이근호 선수가 담겨서 그 지흙탕에 떼굴떼굴 두른 적이 있는데 딱 그 모습 같아요. 아 이게 일 해줬습니다. 한 1년 동안 그 운동하는 가방에 이거 딱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진짜. 예 이거 제가 닦아봤거든요 한번. 형 근데 이걸 운동한 가방에 들고 다녀요? 아 얘가 그래도 이제 일본에도 갔다 오고요. 서울도 많이 갔다 오고요. 많이 갔다 많이 왔어요. 갔다 왔네요. 예 많이 갔다 왔어요. 네, 이 친구가. 예 좋겠다. 모두들 어디 원정 갈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워서 좀 안 들고 다니. 아그 새끼 대구 다니다. 이러면 이제 못하는 팀들이다. 아 근데 그 제가 수근 7연패 수근수근 8연패 수근수근수근 근데 일본 가서는 그런 수군수군 안 될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 보겠다. 오지짱 어디짱 그런 걸 이렇게. 에? 마이 멜로디? 아 근데 후쿠오카 공항 거기 그 주류 면세점에서 거기 있던 점원분이 에? 마이 멜로디?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르치면서 되게 귀엽다라고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예. 형 보고 귀엽다는 거 아닌가? 아니죠. 에이, 이거 제 사람이 정말 일본어를 못해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알아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바꾸긴 할 건데 왜 저 인형 키링 기준으로 저는 올해 나온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사이즈가 작아져서 좀 더 키링적으로는 뭔가 좋죠. 편한 것 같아요. 가방에 달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머플러도 작년 거 머플러랑 또 있거든요. 네네. 올해 게 폭이 좀 많이 좁아졌어요. 맞아요. 예, 폭이 많이 좁아져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리카는 여전히 이제 자매품을 같이 껴 있고. 저는 올해 그림 머플러 그림 중에 그 네. 마이 멜로디로 해서 무슨 트로피 같이 이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거요. 네. 네, 마그넷에서 있어요, 이거. 네, 조금 자괴감이 들었어요. 팀이 못해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고 저의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빠그러지는 상인가 이런 느낌. 팀별로 다 있긴 한데 좀 현 시점에서는 좀 민망하지 않나. 아니 올해 축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요. 예. 마이 멜로디 이거 1대0 우리가 졌는지 이겼는지도 표시 안 하는 1대0. 자꾸 그러지 마.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스티커 정말. 다시 안 만듭니까? 스티커요? 아, 저 안 그래도 발표를 넣기 직전까지였거든요. 네. 근데 정북 3대1을 보고 조용히 이제 덮어놨어. 그거지 이제 화나요 스티커를. 너무 하나만 많이 쓰니까. 네. 네, 한쪽 저도- 용도로만 쓰니까 이 재고가 부족하지 않을까? 맞아요. 나눠드렸던 분들 이제 스토리를 한 번씩 봤더니 밑에 하단 부분에 그 화나요 부분만 싹 다 사라지고 위에 좋아요 부분은 다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그러니까. 부족하실 점 아닌가? 네. 딴 거 저도 그 얘기. 불균형, 이제 성적의 불균형 왔기 그냥 때문에. 화나요만 한 번 더 매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침 그 오늘 녹음이 당시로 오늘 4탄이 발매됐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아 그런가요? 아, 저 바로 구매했어요. 네, 거기도 화나요만 있더라고요. 화나요만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요? 지쳤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화났나요? 네 이런 거 있고 급속 노화 이런 거 나오고. 네. 이런 거 만들 정신이면 좀 잘 좀 하지. 예. 그 티저도 나락 감지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뛰라고 좀 다시 만들었던데. 그걸 찍을 시점이면 그냥 그날 경기를 아 이건가요? 빅토리카의 상상 라이프? 네 아 다른 키였습니다. 근데 다들 보면 이제 이번 거는 아 그렇네 화난 게 되게 많네요. 급속도부터 저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들어가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파이팅 이런 거였는데 파이팅 있었는데 이제 이제는 죽어 이러면서 화낸다 이런 거. 이들이 이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대구 코어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그게 왜요? 그게 왜 마음에 들죠? 전 급속 노화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아. 급속 노화를 한번 보내드려야겠군요. 아하 이런 큰일 났네. 고속 노화요. 고성 노화죠. 고속 노화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아 네네. 빅토가 짜글짜글 늙어가는 겁니다. 빅토도 늙을 때 했죠. 얘도 20년이 됐는데. 아니죠. 얘 2007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전엔 누구였어요? 그전엔 그냥 마스코트가 없었을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얘가 2007 년생이에요. 2007년생인걸.
잠깐만 인지 부족한데. 잠깐만요. 그래서 얘가 16인가 밖에 안 돼요, 나이가. 2007년이면 올해 하면 18살 아닌가요? 근데 나 왜 기억에 있지? 나 왜 창년 때부터 창년 왜 때부터 본거 걸 같지? 알지? 아니에요. 창단 때는 없었고 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얘가 16인가 지금 아니요 17밖에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다니까요. 얘가 2010년이라고? 아니 누가? 이 뭐야? 왜 기억에 있지? 열몇 살밖에 안 됐어요. 얘 아직 청소년기예요. 얘 15인데요? 아 그래요? 예, 얘 이제 아직 청소년이에요. 야, 20살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응. 예. 맞네. 2010년이나 나오네. 야 그래 뭐 너야 사춘기면 사춘기 시기 올 때 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랬니? 미카 이제 미운 6살이라서 맞네. 미운 6살.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여기 그 나무 위키에 다 정리가 돼 있네. 생각보다 나이가 얼마 안 됐다. 15살. 빅덕군. 빅토쿤. 난 빅토쿤이 그래도 20살은 넘은 줄 알았어. 아우 처음 알았네. 왜 옛날에는 기억이 있지? 왜 그럼 옛날에 뭐였지? 그게 왜 다들 나이가 이제 빅토 나이가 20살로 넘게 봤냐면 2011년 12년에 시민운동장에서 이제 빅토가 성인 아저씨가 이제 빅토 탈을 쓰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여러 번 장면들이 여러 번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여탄 성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아 그럼 미호랑 썸 탄 게 1살 때네. 그렇네. 네. 아 그렇네. 가정을 꾸리겠다고 한 거죠 유치원생들이. 거기 여기 그 지구가 아니라 거기 우주에서 1살이면은 거긴 그 아니 청년인가 봐. 심지어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맞아 여자 빅토. 여빅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그냥 되게 리본 달린 치마만 대충 두른 파란색 치마만 대충 두른 여자 빅토 있었어요. 아 근데 저도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잠깐 있다가 또 딴 데 갔나 보네요. 한 네. 2, 3년 있다가 갑자기 갈라라. 어웨이로 갈아입고 여자 빅토가 어웨이로 갈아입더니 둘이 쌍둥이처럼 돌아다니고 했었어요. 둘이 싸워서 이제 갔나 보다. 이혼하셨던 걸로. 아 이혼이요? 같은 걸로. 아 그렇군요. 뭐 위자료로 대박지었답니다. 그렇네. 따져보면 뭐 일단 시시콜콜한 얘기는 뭐 더 할 거 있나요? 많죠. 시시콜콜한 얘기. 뭐 부정한다면 이 사건을 대해서 부정하고 싶으면 언제든 지어낼 수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 이제 축구력으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지니까 뭐 새로울 거 없고 이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파란편 아니지? 7연패하게 되었는가? 아 그거 먹고 파란편 입에 붙네. 인가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약간 잠깐 브릿지 듣고 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 팀이 이렇게 됐는지 뭐 그거 풀어가면서 뭐 다르게 뭐 다른 축구 얘기들 뭐 예를 들면 뭐 광주 아챔 얘기 쫙 잠깐 좀 뭐 해보는 시간 있으면 그거 해보고 그러니까 뭐 우리와 세계의 실력 차이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브릿지 듣고 와서 좀 이어갔다가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길을 났어 그날 고성거리 끝에 다다랐지 17배의 기다림을 그 끝을 딛고 날아 높이 푸른 하늘을 달래 달래 대구여 달래 대구여 널 향한 우리들의 사랑 노래 오늘 이 밤 지나가도 끝나지 않을 노래를 불러 대구를 위해. 네, 브릿지 듣고 돌아왔고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체 이 축구팀이 어쩌다가 지금 7연패를 이제 하게 됐고 했는지 좀 약간 좀 거슬러 올라갈 야 될까요? 혹시 거슬러 올라가 돼? 좋은 얘기 하든가. 뭐 좋은 얘기 할 것도 없고 뭐 했는데 되게 보면은 일단 시즌 개막하기 우리가 이제 시계를 2024년 12월로 잠깐 좀 이제 돌려보면은 그때 우리가 승강 풀업 승강 풀업에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건 좋다 이거야. 이제 우리도 일부 이제 뛰니까 그거 괜찮은데 간담회 얘기가 그때 좀 슬슬 나왔고 실제로 구단에서도 간담회를 한다라고까지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간담회를 해서 뭐가 극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제가 대구 FC를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구단에서 뭔가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서 좀 많이 이례적인 일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얘기가 좀 나오려나? 근데 저는 어땠죠? 사실 그건 간담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미 상황이 많이 닥쳐왔었어요. 그때 좀 끝나고도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았었나요? 거의 아마 거의 그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휴식기가 2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절반 정도의 시간을 얘네들이 입 다물고 묵묵히 있다가 자기네들 나름에는 플랜 다 짜놓고 그냥 발표에 가까웠던 간담회가 아니었나. 근데 그 시점이었으면은 아직 그 전지훈련 전이긴 했으니까. 그렇죠. 전지훈련을 1월 그때 2025년 1월 첫째 주 그때 네, 갔지 않았나요? 1월 첫째 주에 했었고 응. 그 간담회는 12월 중순 했었죠. 그것도 네. 크리스마스였어요 그거. 맞아요. 거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전주에 가까이. 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 해서 뭐 그 그라지에 서포터 연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개인 지자분들 50명이었나?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저는 사실 간담회 한다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뭐가 크게 극적으로 뭘 이제 바꾸겠다 요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없었으니까 팬들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본다 뭐 그런 거 같았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팬분들마다 이제 좀 받아들이기 좀 다르겠지만 뭐 축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와가 좀 아쉬웠다라는 분들도 많긴 했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축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요. 아니 거기 전문가들 자격증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따서 아니, 맞아요. 1년 동안 아이고 열심히 공부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서 뭐 말싸움 이겨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 축적 박사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근데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그거죠. 이제 그런데 축구적인 부분은 우리가 몰라도 구단 운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왜 이따구로 하시죠?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사회인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적인 부분 이쪽으로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시나 이런 거에서도 일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그런 걸 물어보러 간 거지. 솔직히 축구적인 부분은 솔직히 상관없다 생각했었고.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거죠. 이제 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방향성이 뭐냐? 사실 2022년부터였나? 21년이었나? 21년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이 팀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축구팀을 운영할까? 예. 너네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가 좀 흐릿했어요. 그때부터. 22년도 때 좀 약간 그렇게 느꼈다가 23년도에 이거는 그냥 세징이 하나 믿고 그냥 수비만 해가지고 뻗쳐가지고 일부에 어떻게든 오래 남으려나? 그렇게 또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23년도 때 겨우 상스 턱걸이해서 뭐 했다고 쳤는데 그 이유가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 선수를 잘 키우냐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다른 구단이랑 비교해 보면은 더 그렇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나간 선수들이 오히려 우리 팀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해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럼 그러니까 이 오성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팀이 뭘 하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 지향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고 진짜 아침을 나가고 싶으면 아침 나가는 팀에 걸맞게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스에서 한 이제 6위, 7위, 8위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냐? 하면 사실 연봉 규모 보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좀 강등권을 간당간당하면서 뭐 이런 축구를 계속해서 이제 일부에 잔류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오래가는 팀 잘 못 봤거든요 또. 네. 그래서 그게 좀 걸려가지고 그때 간담회 내용을 좀 봤었는데 좀 뭔가 좀 제가 그때 당시 간담회 그 내용 전문을 다 봤을 때는 아직 좀 정신 덜 차렸구나. 정신을 덜 차렸구나. 예, 그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뭔가 좀 되게 흐릿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체가.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걸린 느낌? 이게 딱 그거로 봤거든요. 세징야 에세드가가 있으니까 이걸 또 쳐내면 민심이 터질 거고 이걸 또 안 쳐내면 지금처럼 될 거고 그렇죠. 뻔히 알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도전을 택하기 힘들었겠죠. 누가 세징야 에드가를 쳐내고 만약에 그 시즌 쳐냈는데도 말아먹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렇죠. 라는 거죠. 근데 같이 한번 갔다가 말아먹으면 그래도 책임을 좀 덜 들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걸 봤을 때. 그리고 그렇죠. 구조상으로 그냥 버티자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버티자. 왜냐하면 사실 연봉 규모나 이런 그 규모를 봤을 때 꼴찌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연봉이 뭐 김천 상무는 예외니까. 꼴찌면은 사실 2부 리그 팀 몇 구단보다도 지원이 적어요. 2부 리그 상위 세 팀보다도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 새로운 걸 이제 작년에도 보였잖아요. 전조증서를. 이런 거를 알았음에도 왜냐면 바다들이 비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 선제적으로 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이 중요한데 과연 이 다음을 할 타겟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박찬현 감독이 뭐 그때 뭐 프레젠테이션도 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만 들어봤을 때 그 그쪽에 계셨던 분들의 약간 목격담에 의하면은 구단 수뇌부 쪽에서 딱히 뭔가 탐탁치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딱 보면 딱 그거였어요. 그냥 느꼈을 때는 위에 뭔가가 있어서 건들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두고 보자. 라는 거밖에 안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더 위를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 타격을 할 건데. 나는 그래서 이거를 프론트 쪽에다가 만약에 얘기를 할 거면 만약에 뭘 행동을 할 거면은 프론트 쪽에 말고 시의 민원 시나 그쪽 다른 있잖아요. 대구 축구협회나 체육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근데 아무리 제대로 해봤자 뭐 얘들이 뭐 알겠어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프런트를 뭐가 비호하고자 하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쟤들이 힘이 없으니까 병신들이니까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제를 깔고 가고. 근데 결국은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는 입장에서는. 뭐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쟤들 아무리 건드려 봐야 뭐 나오는 게 있나.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좀 돈을 달라고 하면 시에다 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감독선이 너 건들지 마 하면 이제 대구시 축구협회 해야 되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전 감독님이 그쪽 라인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이 비하인드에서 다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뭐 만약 그 감독님만 진짜 잘해가지고 있으면 모셔온 거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못했으니까 또 가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해져 있죠. 돈을 많이 쓰면 됩니다. 여름에 돈은 잘 많이 써서 좋은 선수 매일매일 데리고 와서 강등에서 탈출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좋은 감독이 대구에 올까요? 이 상황인데. 지금 루머로 어떤 감독님들 보면은 이 감독님이 굳이 대구 올까? 진짜로. 이거 내 생각에는 김도훈은 대구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저도요. 이름값만 보고 그냥 김도훈이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카리스마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내부 사정을 울산의 사정은 뭐 올랐으니까 그때 사정을 그러니까 김도훈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대구 사정의 김도훈은 진짜 아니라고 보고. 아니에요. 저도 그 돈도 돈인 연봉도 연봉인데 펠리페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안 맞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르다 생각하고. 안 맞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서동원이 다음 경기 제주나 수협전 때 못하면 저건 난 큰일 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방법을 갈구해 봐야죠. 근데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면 지금 이제 숨겨진 이제 재능을 가진 지도자들 빨리 이제 섭외를 해서 뭐 우리 팀에 딴 팀에 못하다 우리 팀에 맞는 감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뭐 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경남에 실패를 했지만 대구에 다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감독들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 감독이 대구에 올까부터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와서 잘할까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펠리페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감독님들 이름을 자꾸 보잖아요. 일단 그거 둘째치고
이 사람이 대구에 올 마음이 있을까?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물론 일부 리그 팀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쉬는 감독들은 사실 몇 분 빼고는 다 사실 그거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실력적으로 검증이라 해야 되나? 좀 뒤떨어진 감독들이 많거든요. 웬만한 잘하는 감독들이면 다 자리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눈높이는 다 그거잖아. 다 이정효, 김기동만 보고 있잖아. 사실 김기동도 지금 안 좋다며.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며. 지금 스토 여론 보잖아요. 아니 근데 김기동이 아니 이정효야 하는데 아니 그거는 저기도 감독이 세징야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 감독 그러니까 벤치 오시니. 갑자기 비유가 너무 네, 아니 그런 것들은 팀마다 한 명씩 있어요. 그 비대칭 전력들 있잖아요. 아웃라이어라죠. 그런 것들은 거기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그거예요. 리그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찾아가다 왜 우리는 이정용 못 데려오거나 하면 아니 물론 찾아와야지. 프런트라면 찾아온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정효까지는 모르겠다. 그 정도까지는 적어도 최소한은 이제 뭐 누구냐 김기동이나 아니면 저 포항의 누구냐 박태하 감독. 박태하 정도는 해야지. 그 포항 팬들 지금 박태하 감독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저 최소한 그 정도 하는 감독은 있어야지. 근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우리도 얘기하는 거 있지만 뭐 한이님 뭐 어떻게 좀 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보다 오래 축구 봤잖아요. 오래 본들 뭐 아니 예전에도 근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런 위기 상황들도 분명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서관 기자님의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2011년이죠. 강등 당하기 직전에 이제 또 시즌 초에 감독분이 나가시고 대행 바로 안 거치고 새로운 감독 뽑았지만 그해 바로 강등되었다라는 그 한 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들이 대행을 지금 대행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팀 감독조차 지금 안 뽑고 있고 뭐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내부에서는 꽁꽁 숨기고 있고 뭐 팬들만 이렇게 막 이 감독 왔으면 좋겠다 저 감독 왔으면 좋겠다 말만 많은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떤 감독이 와도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밖에는 더 이상 그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초반 리그 지금 상황 보면은 다 지금 우리랑 수협 빼고 전부 두 자릿수 승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작년은 그래도 약간 밑에서 있는 팀들이 좀 같은 승점으로 좀 이렇게 좀 유지되면서 질기치고 박박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즌 초반부터 팀이 이만큼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이걸 어느 감독이 와서 막 승승승승을 해야지 겨우 이걸 좁힐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까? 또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이 됐는데 없어요. 이 상황이 됐는데 그걸 또 본인이 새로운 시도조차도 못할 거고 시간이 뭐 물론 저도 새로운 감독 뭐 오셔가지고 잘하면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좀 약간 확률상 너무 낮은 문제고 페로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스쿼드가 좋은데 감독이 못해서 울산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도 그래 감독만 바꾸면 뭔가 되겠다. 뭐 약간 이거라도 있잖아요 사실. 뭐 아까 기업팀 구단처럼 스쿼드가 좋아서 감독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저번처럼 아예 경기가 막 죽을 듯이 막 하다가 이제 버텨 이제 뭐 득점 6이라고 이제 10경기 득점 6개 하고 이러면 뭐 그래 바꾸면 되겠지만 지금 그냥 지잖아요. 그냥 져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해도 지고 못해도 지고 그냥 져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져. 이 제일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지잖아요. 그냥. 이거 전술 탓을 할 수도 없고. 전술 탓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를 잡아줄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고. 지금 근데 외국인 선수도 못해가지고 싹 다 지금 멘탈이 갈려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수단 자체가 선수단 내에서도 진짜 그게 있다니까. 제가 봤을 때 선수단 내부 자체가 물론 싸웠나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깔아앉은 게 너무 커요. 좋아.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연패로 가는 과정에서 되게 안 좋은 게 한 3연패 4연패까지는 해가지고 우리가 연패에서 벗어나자 해서 좀 뭔가 의사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패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 선수단 내부에서도 서로를 못 믿고 그냥 뭔가 해보자 하는 것도 잘 안 들려요. 예. 아, 또 저 형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뒷박스 때 포스터 내려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만약에 제주전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새 감독을 찾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전 가장 좋은 거 일단 제주전을 아니 어떻게든 그냥 누구 팀이 됐든 아니, 이기면 당연히 좋죠. 이겨야지. 이겨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감독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거 흐름 타고 그래서 좀 새로운 뭐 선수들도 나오는 선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전술에 따라서 이 못했던 선수들이 좀 더 올라오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되게 좋겠죠. 우리가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주전까지 안 됐다. 제주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물론 당시 전북이 이겼지만 제주 저렇게 못하는데 제주한테도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상이죠.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게 그 전까지는 솔직히 감독이 그대로 가도 이게 되겠다 싶었던 게 그래도 일단 팀을 알고 같이 전지훈련까지 보냈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원래 감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충격 요법을 줘야 되잖아요. 구단에서도. 그러면 대대적으로 돈을 써서 사단을 데리고 와야죠. 일단 죽던 말던 일단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맞아. 맞아요. 곡간을 털어서 해야 돼요. 야, 니들 80억 있잖아.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다 써주는데 어디서 쓰는 거야? 아니 80억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증축이나 뭐 그런 거 그냥 주택치고 살려야지. 아니 그 증축 못 하고요. 그냥 증축 못 하는데. 살려. 일단은 뭐 없잖아 시장. 눈치 볼 사람 없잖아. 일단 살려봐야지. 그리고 지금 시작 저 정구단주님이 경선 떨어져가지고 내가 은퇴했는데 그래 지금 뭐 그거 문제가 아니고 빨리 축구단부터 살려야지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 하는 이유가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이러다가. 근데 뭐 물론 행복해로로 이제 제주전 이기고 아 감독님 그래도 이제 버티시구나 하면서 이제 하위권 전전하다가 여름에 진짜 대형 영입을 하는 거지. 뭐 제카나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좀 우리 용병 중에서 좀 그때쯤 되면 이제 좀 얘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좀 그래 너는 여름까지만 하자 이러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수치기 한번 하고 수치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선수도 이제 국내 선수도 그때쯤 되면 이제 불만을 가지는 선수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약간 상위권 구단에서 그런 선수들 너도 와볼래 하면서 이제 좀 꼬셔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요. 혹시 난세 영웅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너 불만 있잖아. 너 쌓여 있잖아. 세팅이 한번 돼볼래? 제2 에드카가 하면 돼볼렴? 에드카도 그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좀 영입을 빡세게 해서 좀 살아남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고. 근데 뭐 물론 믿어요. 구단 내에서 지금도 뭐 감독 리스트 뭐 정리하고 있겠고. 그건 안 믿긴 한데. 뭐 이적 시장에서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제 데리고 올 만한 외국인 선수들 풀 같은 것도 한 번씩은 다 보고 지금 할 거라고 믿긴 하는데. 대구가 그건 잘해요. 못 박을 때 용봉 뽑아오는 건 잘해요. 에드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에드가 제카 밥신 그렇지. 족박을 때 용병 뽑아오는 건 잘해서 가이오 등등. 꼭 난세 영웅은 여름에는 항상 그 조나탄 뭐 여름에는 항상 이제 비싼 돈 주고 데려온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돈 많이 주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번에 실패를 하면 강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섯 성공을 했어도 실패할 수 있잖아 이번에. 근데 이번 실패하면 강등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그리고 너 한 명으로 좀 불안해. 그럼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맞아요. 한 명 뭐 중계 수차선에서든 2명을 데리고 와야 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돈 쓸 때 진짜 시원하게 써야 돼. 진짜 물심양면 다 맞아요. 해서 제대로 구축을 안 하면 빠그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국인 선수 얘기도 하는데 지금 국내 선수도 반성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예. 다 나와야죠. 그거 좀 빠따 맞아야 돼. 빠따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지금 목 매달아야 될 것 같은데. 머리 밀어야 돼요. 지금 에드가만 밀어서야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안 대머리는 제외하고 빡빡 밀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머리에 젤이나 바르고 나와가지고 근데 뭐 7연패 정도면 진짜 이거는 누구 하나 삭발을 해도 지금 나와서 이상하진 않은데 삭발 안 하는 것도 신기하긴 해.
가만히 있던 오승훈만 사과하는. 왜? 죄송합니다. 왜요? 그 형은 왜? 기대서 죄송합니다. 그 형은 왜? 여름이라 밀었어 이러면서.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아 근데 전북전 때 딱 봤을 때 그 용래 형 부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전반전 끝나기 전에 나가가지고 한 거. 아 용래 형이 저렇게 뛰었는데 좀 보면 뭐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김해 시청하고 붙을 때 제가 이제 용래 형이 한 80분을 뛰었잖아요. 아 맞아요. 계속 코칭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 실시간 골 넣고 애들 막 엄청 불러요. 막 멀리서 같이 하자. 해결하고 하면서 엄청 성질 내서 다 같이 격려해주고 거의 큰 삼촌처럼 애들을 막 격려하고 코칭하고 하나하나 일러주고 하면서 그렇게 80분을 뛰었어요. 근데 그거를 필드 밖에서 하셔야 될 분이 안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쉬운 근데 안에서 필요해요. 음. 지금 주장이 사실 세징야가 없는 기간이 이제 광주전부터 없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세징야 성격상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실 세징야는 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니도 패스 있다고 할 거야 이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결국 필드 위에서 그렇게 소리 쳐주고 호통 쳐주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래 형 용래 말고 말고는. 하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들 전반전 막 죽었듯이 근데 왜 저러냐 패스 왜 이렇게 줘 이런 거밖에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전북전 전반전 끝나기 전에 용래 형 부상 나갔을 때부터 해서 누구 하나 게임을 좀 통제하는 그런 선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팀 내에서 보면 분위기 찾았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하고 라인 컨트롤이나 이런 그 세부적인 전술 것도 선수들 합이 맞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자 뭐 하고 이제 복돋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스타일이 없죠. 없어요. 그냥 자기 할 것도 못 하는데 그래. 그럼 나는 어떡해. 그래서 그래 맞긴 해. 자기 아까도 지금 밥벌이도 못해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맞아. 아마 이찬동을 그런 역할로 데려온 것 같은데 한동희 형도 유성 한동현도 들어가면 이제 대가리가 헷가닥 돌아 그래가지고 울산전때 이러기만 하면 찬동이 형 기억나는 게 뭐 해보자 해가지고 후반전 이제 교체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한 터치 2번 한 번 실수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공격해야 되는데 볼 터치 미스한번 나가지고 우리가 그 수업 끝나고 녹음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찬동 형이 진짜 웬만한 리그였으면 레드 카드 나올 만한 으라차차 가위 태클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찬동 형도 안 되겠구나. 일부 주전급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이거를 밸런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들 중원 자원들이 다 1부급이 아니라서 근데 그래도 진용이가 말차로 나왔던 소식이 있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동안 그래서 뭐 지금은 벌써 나왔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저 지난주에 그 돈비에서 목격을 했다는 그거는 이제 있었는데 네. 이게 5월 초인가부터 나와서 한 달 동안 말차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껴놨다가 맞아요. 병가를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근데 그 말차를 써서 팀을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피셜입니다. 그 아마 지금이면은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 아니라도 나오면 하겠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팀 훈련 합류를 해서 정상적으로 몸 컨디션 올라서 이제 리그 다시 이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뭐 제가 6월 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6월 끝나고 나 중순인가? 6월 중순. 예.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6월 초인가? 아무튼 아마 그쯤일 거예요. 네네, 그때 해서 6월 쯤. 돌아오면은 좀 중원 자원에 있어서는 좀 충통이 틀 것 같긴 한데 한 파이트 하니까 또 일단 뭐 파이트가 우줄대치고 나서 그 고여 있는 중원 자원에서 좀 뭔가 크게 돌덩이 하나 떨어질 것 같다. 뭐 그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뭐 당장 6월 3일이네. 맞겠다. 지금 말출 나온 거 맞겠다. 그러면은 6월 그때 제주 원정부터 해서 좀 슬슬 합류하겠네요. 왜냐면 6월 3일이면 그때 중간에 A매치 기간 브레이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주 원정 때 그때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새로운 자원이 일단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인이가 증명해냈잖아요. 저녁봉이 좀 차 있을 상태면 축구 실력이 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 진용이 정도면 뭐 그래 뭐 사회물 안 들어가겠지 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진영이 오면 그래도 좀 그런 보컬 리더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라커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내에서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왜냐면 진용이 연차 정도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연차 해도 돼서 뭐 내년에는 주장도 하고 좀 그래서 못하면 좀 애들 빠다도 때리고 그래 줄 빠다 때리고 해야지. 상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없거든. 이제 본인밖에 없거든. 아니 뭐 어때 뭐 형들한테도 빠따 때릴 수 있는 애인데 뭐. 그래서 희망회로는 그렇게 와서 좀 중원도 안정화되고 이제 용병 공격수로 좀 빡센 선수로 데리고 와서 안 되면 2명이나 데리고 와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고. 좀 발 빠른 애가 왔으면 좋겠어. 그 저는 그립나요? 바셀러스? 저는 오면은 제카 같은 그런 선수, 제카 스타일. 그러니까 발 빠르고 제카도 오고 2명 다 오는 거지. 응. 너무 좋은데? 좋은데? 바셀러스랑 제카 둘 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바셀러스 좀 잘하고 있다니까요. 도쿠시마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 J리그에서 3골 1어시 하고 있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일본어로 욕 먹고 있던데. 아 그래요? 그 상대 팀 어디 버르장 없게. 거의 뭐 멱살잡이 하고 있더라고요. 성과를 안 갈았네. 뭐 어디서 이런 놈이 왔냐고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왔지. 근데 이제 그 도쿠시마 팬들은 계속 빠와까를 미치게 만드는 이제 도쿠시마 팬들이 그 바셀 사인하고 있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밤여들고 어둠의 밤여들고. 바셀단 해가지고 그럼 누가 더 스티커 만들겠지. 뭐. 아니 99번 많던데. 그러니까 아니면 누가 키링 하나 만들든가. 그래, 거기도 누군가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2년 동안 고통받고 있겠죠. 유니폼 사볼까 생각 할인하리나 그냥 너무 비싸더라고. 뭐 사실 좀 되게 국내 선수 중에 또 아쉬운 선수 뽑자면은 사실 황재원 얘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전술에 의해서 좀 희생을 당한다라는 것도 감안해야지만 선수 개인 폼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덜 뛰어요. 확실히 뭔가 덜 뛰는 것 같아요. 뭔가 경기장 내에서. 잃어버렸나? 아니 뭔가 그리고- 이제 좀 동기부여라는 게 좀 안 되나? 약간 선 그리고 뭐 지쳤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뭔가 플레이가 간결하지 못하다 해야 되나? 길어요. 예. 옛날 한창 달 그 A 매치 갔다 와서부터 좀 길어요.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쉽게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잔재주를 길어요. 부린다 그래야 되나?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 이제 연패 당할 때 보면 황재원 혼자서 뭔가를 많이 했어야 돼. 해야 되는 전술이었고 예. 왜냐면 왼쪽에 다 취해 보니까 오른쪽에서 황전이 혼자서 풀어 나오고 수비도 혼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못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더 해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볼도 길어지고 이런 것 같아서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전술 부하가 글로 많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쪽 쏠리면은 반대급부 쪽으로 안 좋게 나오는 거를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선수 개인 폼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일단 많이 떨어졌고 좀 몸이 무거워져 보이기도 해요. 두툼하다고. 개인적으로 이대로면 유럽 못 가고 그냥 궁금하더라고. 그냥 뭐 동순해야지 뭐 그러면은 뭐 하지만 계약이 얼마 남았죠? 언제까지죠? 내년 그러면 이정료가 나오려면 올해 이제 여름에 팔아야 되는 건데 겨울에 팔던 재현아 유럽 냄새 안 가고 싶나? 유럽 안 가고 싶나? 정신 차려. 아니 소한지에서 지금 너 주목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입을 털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휴.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해야 돼 지금 결국에는 세징야를 바라보고 계시는 89년생 세징야를 어쩔 수 있나 뭐 지금 요쪽에 몰빵된 건 마찬가지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준 만큼 올해 못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죠 이제 결국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구조상 해야 되긴 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는 뭐 대체자가 뭐 저 공미 이런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공격수든 아니 뭐 국내 공격수든 뭘 좀 새롭게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저렇게 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에드가가 선발로 나와서 그 뛰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축구 보잖아요. 국내 축구 보다가 해외 축구 보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 축구도 톱 자원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유독 저는 K리그만 보면은 원톱에 대해서 좀 원톱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감독들이. 아니 근데 요즘 축구가 그래요. 우리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뭐 아침 얘기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저는 그게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그 광주 대 아릴랄이라는 경기를 보거든요. 저는 미트로비치가 원래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잘하대. 와 압박도 잘해요. 아니 그냥 선수 퀄 자체가 너무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거죠. 키 큰데 덩치도 있고 몸싸움도 잘하는데 빠르기도 해. 아, 전 깜짝 놀랐어요. K리그였으면 저걸 나갔다고 포기하는 꼴인데
볼인데 미친 듯이 뛰어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예.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잡아?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말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게 발이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바셀로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맞네. 머리 뭔 잘. 말인지 알겠죠 느낌이. 투지가 있고 머리가 있는 바셀로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속도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발재간이 있으니까 봐서 막 그냥 잡으려 크로스를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잖아요 수비수들이. 나가겠지 했는데 이제 달려가서 잡아서 올리고 들어가요. 또 침투하고 있어요 중앙 공격수들은. 올리면서 같이 또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해결하는 것도 있고. 뭐 사비치, 네베스 이런 선수들을 보면 그냥 체급이 다르다는 게 거기서 느껴지죠. 몸도 네베스- 크고 맞아요. 이미 동작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위치에 가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이 앞서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저는 사실 광주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선수 기본 콜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그 축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술이라는 거는 우리 팀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필드 플레이 11명 11명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11명 11명 중에서 최소 한두 명. 한두 명이 1대1 다 이긴다. 뭐 그래 버리면 전술로 가릴 수 있는데 필드 플레이 11명 11명 했는데 11명이 다 이겨버려. 어느 한 팀 11명이 다 이겨버리잖아요. 전술 필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뭘 그러니까 이겨요? 이게 11대 11인데 만약에 우리 팀이 9명이 개인 전술로 져요. 근데 맞아요. 2명이 개인 전술로 이겨요. 그럼 그 2명 갖고 하면 돼요. 9명 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요. 축구라는 거는 네.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11명 중에 11명이 다 져요. 그 실력상으로. 그럼 절대 못 이겨요.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져버리면 전술이고 뭔가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거를 봤어요. 절대 못 이겼구나. 네. 저는 그게 느낀 게 전반전 한 20분까지 전반 20분까지 0대0으로 좀 어떻게 버티면은 뭐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반 5분에 그때 그 처음 실점했죠. 근데 딱 코너킥에서. 그냥 키도 크고 헤딩도 잘 타고 그러니까 진짜 골키퍼랑 존나 잘 맞고 너무 와그 무서웠어요. 야신분우 와가 분우 아니 그거 아산이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가랑이 사이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또 막대. 역시 광주 선수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한 번씩 비추는데 약간 표정이 전부 다 이야 야. 놀랐어요. 아니 근데 우리도 이해할걸. 그걸 딱 하다가 이야 이러면서 정효도 화를 안 내고 이야 하면서 보고 있고 모두가 화를 안 내고 사실 그 스쿼드로 지금 나이대로 그 상태로 가도 EPL에서 중하위권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네. 나름 이건 칩이 아니었어요. EPL에서 나름 근데 지금 그 선 아릴라레나든지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하위권 가요. 그거 지금 유로 다시 가도 그 가요. 아니 진짜 EPL 중하위권은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잘하면 중위권 이상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선수들이 뭐 리그 그런 수준 생각하면은 뭐 유럽에 남아 있긴 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돈 때문에 거기 가는 때문에 거지. 간 거지. 사실 실력상으로는 그 사실 그 광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동아시아 팀들 하는 경기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수준 차가 그리고 왜 골을 많이 넣었냐 7대 0으로 했냐. 네. 거기 구단주가 그 수당이 좋대요. 골 넣으면 현찰 들고 와서 야 됐다. 야너 제가 이거 죽을 때까지 넣는 거야. 야 지금 오늘 골 안 먹히면 이거 져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까지 맞는 거지. 왜냐면 그 정도 3대 0, 4대 5대 0 됐으면 이제 웬만하면 안 넣잖아. 내가 넘어져도 이건 막는다. 근데 죽을 때까지 넣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이긴 것 같아. 이 게임 잘하면 페라리가 그대로 썩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야 1억? 아우 한 골 넣자 하면서 이제. 근데 딱 그래서 경기 체급차가 많이 느껴졌고. 근데 다른 경기들에서도 근데 뭐 가와사키가 이기긴 했지만 알사드한테 이겼죠. 알사드한테 이겼죠. 근데 알사드는 또 그래 카타르 팀이. 근데 사우디 팀들이랑 체급차는 좀 많이 나는구나 느꼈죠. 아니 호날두가 뛰다니까. 그러니까 수는데 우리람이랑도 누구랑 거기 알알리. 거든요. 알알리. 근데 또 아릴랄이 잘했잖아요. 7대 0인데 알알리한테 졌어요. 3대1로 졌어요. 졌어. 근데 거기 경기도 봤거든요. 불이람 고명석 선수가 맞아요. 명석이가 어이구 명석이가 얼마나 잘하나 하고 봤는데 근데 고명석은 괜찮겠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의 체급 차체가 워낙 크더라고요. 피르미누나 이런 선수들 왜 이 선수들이 유럽에서 정말 오래 뛰었구나 느낌 많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동아시아 팀들이랑 서아시아 팀들이 특히나 이제 사우디 팀들이라는 거 보면은
그냥 11대 11 싸움에서 다 거의 져요. 근데 딱 느꼈던 게 그래도 부리람은 한두 명 태국 선수 빼고 거의 다 외국 선수거든요. 거기도 외국인 유럽 있었죠. 선수도 많고 그다음에 옆에 주변에서 잘하는 리그 옆에 보면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잘하는 그 동남 선수도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도 아예 그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니까 혼혈 선수들이 많거든요. 또 아 그렇죠. 태국 국적 반 이제 또 외국 국적 반 선수들 많은데도 그 막 밀리고 그다음에 또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도 몇 명 데리고 왔었어요. 부리람은 이중국적인 선수들. 뭐 그런 선수 데리고 왔는데도 안 되는 거 봤을 때 특 S 클래스 선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APL에서도 좀 많이 우리가 아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 다 두세 명씩은 세네 명씩 뛰는 팀도 있고 두세 명씩은 있으니까 그 선수들로 인해서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 아마 그 올드광주에 그 주인장님도 거길 갔어요. 제다에 가서 이제 응원하셨다 했는데 그분하고 DM을 나눠봤을 때도 확실히 다르다. 예. 그냥 이건 다르다. 아 진짜 다르다. 이렇게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뭐 이거는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 좋다라고 하실 정도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알랄리 보면은 뭐 아이반 토니 뭐 이브리그에서 득점왕도 했었고 올라왔었고 그리고 마레즈 MVP 탔었죠. 마레즈도 있고. 마레즈도 있고. 캐시에 이제 그다음에 세리에에서 잘 캐시면은 밀란에 있을 때 그 캐시야? 그 데미랄 이런 선수도 이제 그 유벤투스에 있던 선수들이니까 다 한 따까리 했던 선수잖아요 보면. 그렇죠. 뭐 피르미노도 있고 리버풀 챔스 우승도 하는. 뭐 몇 년 전까지만 챔스에서 뛰던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제 네다섯 명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값이라고 이 선수들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 뭐 이게 꺾이고 이런 나이 옛날에는 그런 중동 리그에 좀 나이 든 선수들 30 중반 이렇게 돼서 가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은 20대 후반 선수도 많아요. 보면.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선수 많이 그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알바톤이 아직 20대일 거예요. 네. 선수 치면 사실 그때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전성기 때 왜 가냐면 그러니까 돈을 엄청 주는 거예요. 유럽보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서아시아, 동아시아 그래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사우디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우승 못해요. 저는 그게 느꼈던 게 그때 언제야? 그 우라와 레즈가 아릴랄이랑 그때 결승했을 때잖아요. 아쳔에서 그 사이타마에서 한 거. 그거는 저는 그 우라와 레즈 이긴 게 진짜 그 기적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네. 동아시아 팀들 한 번도 있잖아. 그때도 투자를 진짜 본격적인 직전이에요. 아 완전 직전. 완전 직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러고 네이마르를 사왔죠. 그렇죠. 예. 그러고 동아시아 요코하마 올라가서 결승했을 때도 그것도 사실 뭐 비등하게 가다가 깨졌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리고 라운드 방식이 이제는 이제 동아시아 끝까지 하고 서아시아 끝까지 하고 단판으로 이렇게 딱 붙으면 그래도 모르거든요. 단판 경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8강부터 동아시아, 서아시아 섞어서 붙이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 25, 26 엘리트도 8강에서 하는 거 사우디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동아시아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극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옛날 뭐 황사머니 시절 중국처럼 돈을 쓴다면 야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도 그거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팀들 라인업 보면은 뭐 일본에서는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 나오고 그다음에 마치아제 엘비다 나오고 안 되죠. 안 될 거 요코하마 나온다고 하는데 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싹 다 지금 내리막이죠. 중위권, 중하위권 하고 있어가지고. 히로시마는 그 ACL2 부전 선수 이후로 내리막이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는 당분간 아체 무상하기 많이 힘들어요. 향후 10년 정도? 저는 예. 이게 그래도 우리 대구 기준으로 그 일본에서 막 진짜 잘 나가는 팀도 있잖아요. 우라와나 아니면 뭐 저기 요코하마나 아니면 뭐 빗셀 고베나 이런 팀들이 좀 돈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선수 연봉에. 그래서 우라와가 정말 많이 쓸 때가 이번에 이제 클럽 월드컵 나간다가 400억씩 쓸 거예요. 고베도 많이 쓰니까 옛날에 뭐 이니에스타 때는 뭐 600, 700억까지 썼지 지금 보통 한 4, 500억씩 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기는 한 명이 500억이거든요. 저기는 그 사우디는 그냥 거기 우라와 쓰는 거야 4배? 4-5배 쓰니까 4-5배 써요. 뭐 2,500억씩 이랬으니까 2,500억이면 EPL 상위권 팀 운영비도 그렇게 가거든요. 예. 그렇게 쓰는데 현찰을 또 준다? 떠준다. 또 준다. 아, 나 같아도 간다. 어. 뭐 기름도 많이 나오고. 맞아.
물론 이제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뭐 돈만 많이 주면 뭐 그 돈 주면 뭐 하는 거야 네. 뭐. 몇 년만 버티고 이제 가면 되니까. 그렇지. 뭐 그래서 오스카가 중국에서 7년 있어 3천억을 벌었나? 3천억이면 그냥 거기 오스카 집안을 살렸지. 집안이 아니죠. 지역을 지역을 살렸지. 지역 유지지. 야, 우리 그러면. 근데 3천억 있으면 고성동 막 그래. 대규모 컴플렉스를 짓는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동아시아 얘기 나왔는데 K리그로 보면은 이제 이제 더더 힘들어. 더더 힘들어질 거예요. K리그 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동아시아 그 리그 스테이지 뚫는 것도 힘들걸요. 이제 이 정도 기록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리그 스테이지도 못 뚫었고 사실 광주가 진짜 기적처럼 뚫었지. 포항, 울산 개 처발렸잖아요, 사실. 울산은 진짜 너무 심각했지. 근데 이게 뭐 감독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제 더더 힘들어진다고 보는 게 이제 더더 K리그가 이 상위권 팀 집중화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전보다. 지금 리그 테이블만 보더라도 김천이 지금 저순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둘째 치는데 울산이 나름 그래도 지금 올해 클럽 월드컵도 나가고 나름 아시아 무대에서는 잔뼈 굵은 팀인데 리그 와서는 뭐 그렇게까지 힘을 잘 못 쓰고 있고 계속 지금 상위권 팀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또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병 쿼터를 올려야 됩니다. 그 방면도 있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 이거는 외국인 쿼터 늘리는 거 일단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고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국내 선수들 풀이 연봉 우리가 주는 거에 비해서 이게 맞나? 아니 그게 나와요. 아니 뭐 우리 팀 애들이야 뭐 그거 갖고 저지랄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그리고 똑같은 실력이잖아요. 똑같은 실력인데 외국인 용병을 쓰면은 연봉이 더 작아요 보통은. 오히려. 네. 지금 J리그도 보면은 왜 보면 그 외국 쿼터 지금 풀었잖아요. 다 풀고 동남아시아 제휴인 그 국가들에 한해서는 외국 쿼터 안 들어가던가. 막 6명 뭐 이래서 네. 경기당 5명 6명 들어간 거. 그리고 거기는 이제 혼혈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혼혈 선수는 이건 특히 많죠. 혼혈 선수는 쿼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 자국 쿼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요즘에 좀 많이 본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쿼터가 많이 늘어도 그 상위권에 있는 J리그층 클럽들이 그 쿼터에 한 5명 정도 쓰고 나머지 뭐 이제 J리그 1 중위 하위권 J2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쿼터를 좀 그렇게 많이 안 채우고 혼혈 선수들을 찾아서 그 선수들을 키워서 올린다. 딱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K리그 구단들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홍거롱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막 이제 한 거잖아요. 따져보면 J리그는 그 정책이 10년 전부터 했어요. 우리보다 꽤 오래됐어요. 거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광주가 엘리트 가서 8강에서 7대 0으로 진 거에 대해서 그래 광주 열심히 했다 뭐 그 정도면 그 구단 예산이라든지 선수 퀄리티 생각하면 진짜 이건 잘 갔다 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 있는 관계자들은 이거 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 대구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아침 나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거 전이었잖아요. 전이었을 그렇죠. 때는 짜증 애들가에서 16강 뚫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16강이 너무 좀 그렇게 했지. 그래.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규제가 지금은 각 팀당 5명 보유잖아요. 5명 보유에 4명 출전. 4명 출전인데 J리그는 보유 무제한이거든요. 보유 무제한이고 거기 아마 5명 출전. 5명 출전. 네. 근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보유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보상이고 저는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예,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리고 골키퍼 외국인 쿼터 빨리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골키퍼는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건 진짜 풀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연봉 우리가 거품 껴있다 하잖아요. 이거 딱 풀잖아요. 거품 바로 꺼져요. 그리고 전 U22 쿼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꿀이긴 한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U22 쿼터가 이게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예. 22세 이하 해가지고 한 명 지금
지금 선발 출장 한 명, 의무출장이죠. 선발 의무 출장 한 명에 대기 하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선발 2명 하면 대기 없어도 되고. 근데 이게 과연 22세 이하인 선수들을 키우는데 적합한 제도일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잘했긴 한데 그걸로. 근데 팀 보면 모르겠긴 해서. 예, 그거는 근데 팀 바이 팀. 팀 바이 팀이라서 저는 그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는 솔직히 팀 바이 팀이라 생각하는데 그 외국인 규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K리그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리그 경쟁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리그에서 잘해도 아침에서 개 깨지면 저렇게 병신이네 라고 밖에 시선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그 경기 제일 질이나 재미 자체가 떨어질 거거든요. 게임 스피드. 게임 스피드도 그렇고 사실 얘는 못하는데 그냥 한국인이라서 뛰네 라는 게 솔직히 요즘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북이나 이런 그 울산 같은 구단에서도 얘를 왜 쓰지? 라는 선수들이 한 명씩 있잖아 이제는. 옛날에는 와 그래도 개쩌는 선수들만 다 있다. 야, 이런. 근데 그래서 더더욱 이번 아침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이제 외국인 제한을 많이 풀어야 되겠구나. 근데 뭐 선수협에서도 많이 하겠죠. 솔직히 제한 이 보유만 하고 있는 거 이 제한만 풀어도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국내 선수들도 그 보유한 숫자만 봐도 자기 나름대로 약간 경각심을 느낄 것 같거든요. 암만 뭐 4명 제한으로 출전한다라고 해도 본인도 저렇게 보유가 많은데 외국인 보유가 저렇게 많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저렇게 다양해지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선수단 내에서도 좀 더 자기 한국인끼리들만 막 부닥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하게 부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쟁으로 해서. 최소 다 6명까지는 풀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 그 출전을 저는 한 5-6명까지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4명이죠. 지금 4명이니까. 근데 전 5명, 6명까지 풀어도 된다 5명. 생각해요. 예. 아니 사실 프로라는 무대 자체가 사실 저는 외국인 제한이 있는 것도 제한이 생각했죠. 보통 자국리그 보호한다고 있죠. 자국 선수 보호 차원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프로라면 사실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돈 쓰는 만큼 결과로 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니까 또. 근데 그거에 생각하면은 전 지금에서 지금 11명 엔트리에서 절반 정도는 외국인 선수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선발급으로 들어올 선수들한테 그 돈을 줄 수 있는 데가 국내 K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팀도 뭐 주려면 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기업팀에서는 더 쓰죠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정도의 퀄리티 좋은 선수를 채울 수 있을 거고 뭐 물론 데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쪽 문제긴 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좀 여기서 하나 또 보태면은 그 지금 이제 유스 정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전 22세 이하랑 좀 맞물린다 생각하는데 준프로 계약으로 지금 고등학생 선수들이면은 준프로 계약 올려가지고 프로 무대 데뷔하잖아요. 그냥 정식 계약으로 맺을 수 있게 바꿔보는 게 낫지 근데 않을까? 그거는 그게 있어요. 노동법에 만들 거예요. 주 몇 시간. 네, 뭐 그것도 있고 아마 야간 그것도 있고. 아마 그것도 입시 문제도 걸려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근데 사실 준프로 계약한 애들은 입시는 필요 없어요. 인생이 핀 애들이에요. 그건 상관없는데 노동법이 이게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정식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 그 옛날에 우리 그 산업시대 혁명에서 줄 걸려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하니까 왜냐면 사실 이게 그 뉴스에서 해도 뉴스 팀 그러니까 K리그 왜 유스 리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그 전국체전 이런 데 가면은 또 일반 다른 학생 클럽 팀들 그쪽이랑도 붙여야 되는 거고 그쪽이랑 계속 지금 이렇게 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프로 유스랑 그쪽이라 해서 이게 완전 갈라질 거면 갈라지던가 아니면은 뭐 합쳐질 거면은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이건 좀 빨리 좀 그러려면은 클럽들이 워낙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대한민국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뭐 왜냐면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클럽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럽 팀들이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대부분이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린 클럽 해봐야 뭐 12팀, 14팀밖에 없잖아요. 그 26팀의 선수들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구조 자체가 일단 여기랑 다른 거고 뭐 미국의 예시를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보면 이제 클럽이라는 거 이런 거 없이 고등학교들에서 각자 성장을 해서 프로에서 이제 지명을 해서 이제 데리고 오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런 거잖아요. 아직 그 문화가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아마 그 문화가 바뀌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미 입시 제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됐으니까. 예. 근데 그거는 그 사실 유럽은 입시가 없거든요. 없죠. 그냥 거기는 학교 다니고 너는 축구 따로 하고 이러면서 그렇지. 아예 몰라 나 딴 거 할래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는 가 야 안 가? 야 왜 가? 하면서 이제 왜냐면 거기는 진학률이 30%? 대학 진학률이? 근데 여기는 운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60% 넘잖아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 지금 있는 게 자체가 뭐 대학 그 체육 특기생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고등부는 완전 거의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뭐 대학 그거 입시 때문에 특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 전국대 실적이 이제 필요하니까 입시할 때. 그럼 이제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안 뛰고 상위 레벨로 올라가서 뛰어야 될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경기 뛰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저 뉴스 얘기까지 왔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이 7연패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 다시 7연패 우리 팀에 걱정해야지 그래. 지금 대한민국 축구 걱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팀 빠그라지는 거다 걱정해야 된다고. 일단 제주전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겼으면 도망 좋겠어요. 말고 저는 이제 이겼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 이겨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겨야죠. 네, 솔직히 제주가 저렇게 내려앉을 때 얼른 잡아야지. 과연 저분이 나올까요? 저희 지금 내정근 부상 입으신 분이 네, 나와요? 네, 그때 김해 시청하고 붙을 때 그분의 와이프분께서 too weak 하고 사라지셨다는 목격설이 있어서. 괜찮나? 그리고 저분 스스로도 아무래도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 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느끼지 저분. 않을까. 그래서 이걸 분위기 반전이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본인이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마 이제 뭐 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뭐 느끼는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항상 팀이 힘들 때마다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희를 여러 번 구해주셨기 때문에. 왜냐 근데 만약에 제주가 우리라고 했을 때 지잖아요. 그럼 감독이 하나 또 바뀔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할 거 아니고 그거 뭐 단두대 매치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미 단두대 내려졌고요. 이미 거의 이미 목이 없고요. 없어요. 아니, 목 떨어지기 전에 얼른 그냥 가셨어요. 탈출 버튼 누른 거라니까. 우리 지금 거의 반 정도 딸랑딸랑하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셨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어진 경기가 다 목줄 더비라서 그 제주 그다음에 제주, 수협. 세주 수협 안양까지 이제 다 목이 달랑달랑한 경기들이라서 안양 잘해요 요즘에. 안양은 잘하는데 5승 6패 거기 남자의 팀이야 거기. 아휴 그래요. 딱 차라리 우리가 지금 안양 순위 정도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살리오 사사 우리 살리오 짠 하고 이거 사느라 10만 원 썼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돈 쓰기 싫어요 진짜. 돈 어떻게 쓰셨어요 진짜 나이님은? 제 돈이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결제 라인은 그분이 있으니까. 감탱님 감탱 땡큐. 여름에 그것만 입고 다니신 거 아니죠? 이거 안 그래도 제주전에 둘이 샀으니까 게시를 하자. 널널해서 좀 핏도 편해 보이고 지금 보라색 테이 유니폼 서로 분쟁권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요? 네, 한테이가 갑자기 뜨니까 그 보라색 한테이 유니폼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서로 입겠다고 싸우다가 그러면 살리오로 퉁치자 해서 산 거라서. 아 그 저도 예. 데이 데뷔 시즌 K4 패치 박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입으셔야겠네요.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입을만 한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아예 그러면 특정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언젠가 뭐 안양전 이거 나오면 저 새끼구나. 근데 아주 뭐 5월에 저희가 일정이 좀 되게 많습니다. 경기들이. 가기 뭐 싫어요. 코리아컵도 있고 하니까 몇 경기죠? 7경기인가? 아니 근데 수도권 원정 이렇게 아니 수협 안양이면
그냥 일주일을 그냥 서울에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말이 되나요? 근데 또 저희가 시즌 초에 또 여러 번 너무 즐겁게 홈 경기를 5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컵 경기 안양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컵 경기가 지옥이라서 조금 전 컵 경기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포기해야죠. 네. 아마 지금 뭐 집이 무너지는데.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그 경기예요. 아 맞네. 그 경기네. 아, 예매하기 싫다. 아, 아. 근데 거기도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저희만큼 안 저희만큼 안 좋았어요? 좋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우리 팀만큼 분위기 안 좋은 팀 없어. 그래. 음. 에휴 보자. 맞네요. 야 화려하네. 이게 5월이 몇 경기고 7경기네요. 네. 맞네요. 그냥 희망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면 이건 약간 그 22년도 성남처럼 그냥 한 번 미동도 없이 그냥 아유 군인 강등이구나 싶어서 빡빡이처럼 이렇게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때 성남도 코리아컵 4강 갔었다. 그러니까 가면 뭐 하냐고요. 가면 뭐해요. 동아줄이는 입이 그러니까 끊겨져. 기억나는 게 그때 성남도 그 리그는 진짜 완전 개 완전 바닥으로 가는데 코리아컵 어찌든지 이겨가 4강까지 가더라. 약간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죠. 아,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스르륵 사라지고. 아니다. 뭐 할랬어? 생생 뭐 할랬어?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할랬어요? 전남처럼 2부 가더라도 파크 우승 한 번 하고 내려가는 아니야. 안 돼? 파컵 우승하고 가면 아침투야. 이거 아침투니까. 그렇지. 의미 없는. 의미 없음. 왜냐면 아침 머리인 줄 알고 이제 그래도 돈은 받으니까 1년 만에 올라오겠지 생각했지만 아침투구나 됐다 치아라. 그 이번에 바뀌었음. 그 이제 포항이 코리아컵 그때 우승했잖아요. 우승했는데 리그가 그 리그 성적이 그때 5위라서 그 아침 투로 갔대요. 거기가. 저희가 녹음하다가 잠깐 끊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 산불 확산 그것 때문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켰는데요. 예, 어쨌든간 토요일에 이겨야 됩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해요. 이겨야죠. 예. 이겨야 죠? 죠. 네, 뭐 예. 솔직히 저는 프로라면 뭐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세징야 센세도 뭐 일단 뭐 나온다고 하고 그나마 재상이가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으니까 그나마 왜 우리의 희망 정재상 정치인 정재상 정치인 둘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근데 서동원 감독 땡이 들어와서 다시 또 백스리로 돌아갔더라고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최원 근데 필연적인 것 같아. 그거는 좀 네. 이제 아무래도 실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3-3골 먹었잖아. 이제 봐야죠. 만약에 제주전에서 만약에 유의미한 전술적인 뭐 모습이 못 나온다 이러면 바로 갈아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하면은 우리가 그 광주전 그 일정이 이제 앞으로 당겨서 먼저 해가지고 먼저 맞았죠. 뭐 먼저 맞아가지고 일단 한 2주 정도는 쉬었어요. 뭐 그 사이에 뭐 준비를 좀 해와야겠죠. 해와야지. 뭐안 갔다 오나? 나 갔다 왔어야 되지 않나? 네, 라면. 알기로는 23일부터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 뭐 사실 이렇게 좀 짧은 기간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짧은 기간은 아니고. 짧은 기간 아니죠.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은 남들 일할 때 조금 쉬면서 다시 그쵸. 한번 재정비하는 타임이니까. 이것도 홈이잖아. 그러니까 요때 좀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죠. 뭐 승점 3점 3점인데 경기력도 좀 반전이 와야 되고. 예. 솔직히 전반전 그 짧은 시간 동안 3골이나 먹은 거는 본인 스스로도 선수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광주도 아릴란데 3점 먹은 아릴란이야? 그거는 다르고. 아니, 그거는 진짜. 전북이 아릴란이냐고. 그 아릴란이냐고. 생각하니까 그 30점 했다 했을 때 그 전준이한테 먹힌 골 있잖아요. 나 그거 그거 보고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대구 축구 생각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안 들어가고. 그 수비하는 애들은 공피하던데. 그때 실전 장면 때 보면 공피하는 것 같은 모습 보이던데. 폭탄 돌리기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공을 왜 피해? 사이가 안 좋다니까.
아휴 그래요. 아무튼 뭐 제주전 이겼으면 좋겠고 이게 또 사실 어린이날 연휴로 또 이어지거든요 이번 주가. 네 이거 하고 나서 그 임시공휴일 날에 또 수협이랑 원정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족박한 게 느껴지는 게 아무리 뭐 삼성이랑 경기가 겹치다고 하더라도 매진이 안 돼요. 응. 누가 하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7연패 방금 팀한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테이블석이 남았다는. 아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한 5, 600표 남았을걸요? 오 아직까지 그래도 좀 아니군요. 다 나갔군요 이제. 거의 야. 50석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말이면 매진될 것 같습니다. 또 매진을 한다고요? 원정석 빼고. 아니 원정석 해주니까. 제주니까 뭐. 홈성 매진이네요. 그러면 홈성 매진될 것 같아. 이제 보고 좀 뭔가 대개대- 아니 씨 보고 좀 느끼는 거 없나? 아니 사실상 열리자마자 2분 만에 매진되던 팀이 이렇게 주말까지 꾸역꾸역 뒷자리가 남는다. 그래도 매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하네요. 7연패 방금 팀한테. 일단 만점이랑 들어주는 내가 괜히 걱정했네. 아유. 그러니까. 네. 아, 이제 드디어 프런트가 정신 차리겠구나. 경기 차리겠구나 했는데 이제 안 되겠네. 그건 없죠. 이래도 사줘. 이래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좀 이렇게 좀 많이 와주고 하면은 좀 진작에 좀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좀 대구가 의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의리지. 의리의 고장이긴 해요. 그 32연패 얘기하려고? 32연패를 박아도 아저씨들 꾸역 다 갔단 말이야. 이 3,000명 같이 얻었단 말이야. 그래. 죄송한데 의리예요, 을리예요. 근데 저 아직 이 얘기 하려 했거든요. 뭔데 버렸네. 그래. 근데 사실 그 대구 사람들이 그 한 번 정주잖아요. 계속 줘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99년도에 32연패를 하고 기록을 세웠잖아. 연패를 하고 2년 뒤에 우승을 하거든요. 이렇게 행복회를 이렇게 돌린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연패를 해가지고 2년 뒤에 세징야 마지막 해. 야, 야. 직접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샘물에 들어갑니다. 우승컵 이렇게 그 이제 컵 하나 얼마나 꼬라보려고. 컵 하나 뒷모습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르르 들어가려는 그런 큰 그림이었구나. 아. 되겠노. 되게 한대가 난다. 큰일 났다. 행복회로가 이렇게 타는. 야, 진짜 단단하네. 산내 나는 거 빨리 끝내야겠네요. 예, 아무튼 뭐 제주전 이겼으면 좋겠고요. 이겼으면 좋겠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이기고 예, 이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이라이트를 안 봤습니다. 한 5경기 동안. 하이라이트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요. 저는 축구라는 거 자체를 안 봤는데요. 아니 씨. 그렇게. 그 여러분들 지금 아직 유튜브에 지금 저는 다 직접 봤기 때문에 예. 또 했기 때문에 대방들의 골 세레머니들을 목도에서 아니 3골 넣고 거꾸로 돌아서 오레를 하더라고. 20분에 내가 우리를 오레레 그 포지션을 봐야 돼? 아무튼 네. 저는 그 서울 원정 갔을 때 이후로 축구를 끊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좀 이 애프터 컨텐츠를 좀 즐길 수 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컨텐츠도 살고 이제 유튜브도 살고 그렇죠. 주세요. 아니 지금 조회수 처참해가지고. 주세요. 아니 우리 지금 컨텐츠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여기죠 지금 이게 저 76원 벌었어요. 76원 벌었대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따로 소감 얘기를 해야 되나? 소감이라 해봤자 이제 세 명 모두 이번 제주전 꼭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펠리페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마는 아니고 그렇지. 지난주에 왔지? 미안합니다. 저는 예. 항상 옵니다 거의. 미안합니다. 예. 지난번에 오셨군요. 맞네. 그래요. 뭐 저는 독감에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이기면 안 올게요. 갑자기요? 이기면 안 오신다고요? 네. 이기면 안 온다. 지면은요? 와야겠죠. 보통 반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되는데 이게 다음에 바로 수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물론 제주전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원정 여부가 결정되겠죠. 뭐 근데- 만약에 원정 간다 하면은 뭐 가는 거고요. 근데
모르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수도권 원정 가고 싶을지 아닐지는 제주전 결과에 따라 달릴 것 같아서. 아마 안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요. 저도 포기를 했어요. 5월 5일, 5월 6일 연휴 차? 아 맞네. 5월 6일이면 저는-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그 도로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대중교통도 아마 그때면은 지금 막차가 거의 네. 없을 건데. 저는 예상했을 때 그래도 시즌 전에는 초에는 그래도 안양 원정 이제 오랜만에 가본다 이러면서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리아컵 해가지고 하면 2연속으로 가는 거네. 물론 이제 뭐 둘 다 갈 생각은 안 했죠. 절대 안 하죠. 절대 뭐 하지? 근데 그래도 안양 원정 가보고 싶다 해서 올해 안양 원정 가봐야지 했는데 가기 싫어질 것 같은. 저도. 시간도 다 안 되고. 예. 저는 안양은 가되 글쎄요. 안양 거기 그 시야 감당 가능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갈 것 같아. 수협을 가든. 음. 근데 난 차라리 수협이 낫지 않을까? 맞다. 그것도 연휴 마지막이구나. 연휴 마지막 날이 5월 6일.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안양은 토요일이라서 내려올 때 그래도 집에서 쉴 수 있다. 하루 정도. 일요일에 이제 그냥 안양 원정 시간. 그냥 안양 원정 가세요, 선생님. 안양 원정은 한번 그리고 가보는 수에 것도 졌는데 내려와서 다음날 출근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지. 쉽지 않지. 나름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쉽지 않지. 그리고 수협은 거기는 주차할 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맞아요. 야구까지 갑자기 거쳐봐. 그러면 확실하게 안양 FA컵은 좀 힘들 것 같고 둘 중에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시는 걸 하고 아무튼간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되는 대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이게 일정이 어떻게 경기 날마다 다 근무일이에요, 저는. 예, 좋네요. 좋죠. 부럽다. 어찌 돈 벌 벌어야지. 수도 있네. 그렇잖아. 그래.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무튼 뭐 저는 뭐 중계로 아마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고 보겠습니다. 6월에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팀이 살아 있을까요? 살아는 있겠죠. 빠그라지고 있을 뿐. 있긴 있겠지. 전체로 죽은 팀. 선체로 죽은 모두가 선체로 죽어 있는. 뭐가 인스턴트처럼 여기 머리 한쪽 죽어 없고 있어 머리 이렇게. 한쪽 없고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뒷박스 때 여기까지. 비석 세워주러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아무 얘기나 오늘 한번 떠들어 봤는데요. 뭐 경기 얘기는 다음 대주전 끝나고 경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녹음을 처참하게 발렸어요. 이러면 이제 아무도 야 씨발 하지 말자 이러면서 또 제가 단톡방에 그럴 것 같아요. 방장님도 안 할 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일 봐라 하면서 현생을 살자 이러더라고. 당분간 보지 말고. 아니 전복전 끝나고 현생을 살자 이러더라고. 그 각자 일 봐라 하면 했거든요. 각자 일 봐라. 예. 그래가지고 제발 그런 톡을 제가 안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뒷박스 때 오늘 이번 화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잘해주신 나는님 그리고 펠리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발 제주전 끝나고 경기 얘기를 하게끔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신야 개쩔었다 이러면서 야 재상이가 3경기 연속골을 넣었어.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반등이 시작되나. 야 그저 JYP가 정신을 잡단 말이야. 일 대구 한의대 대침이 사람 죽이는 대침이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